친구분들 얘기할 때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어머니 돌아가시면 잘해주겠다는 남편이 이해가 되는 편이세요? 아니면 나도 사람인데 돌아가시면 그때까지 어머니 미워하겠어.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너무 힘드니까 고 시어머니에게서 나를 막아주는 방패가 지금 되어주면 안 돼라고 부탁하는 아내 쪽 어느 쪽에 여러분들은 선택을 해주실지 저희가 선택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이쪽이 더 이해가 된다는 쪽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방패막이 돼달라는 아내 쪽을 많이 들었어요. 아니 우리 김비누 마담님이 이런 남편이 더 이해가 된다. 왜냐면은 사실은 저는 좀 공감이 안 가는 게 뭐냐면 저는 저희 시어머니하고 저하고의 갈등이 아니라 저희 남편하고 저희 시어머니하고 갈등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애매하다. 그러니까 이게 모자 간의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닌데 저희 남편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조건 해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 어머니고 그러니까 제가 시집을 가려고 막 하는 참에 막 얼마나 어려워요. 시부모님이 어려운데 그 앞에서 자꾸 막 싸우는 거예요. 엄마 그건 아니죠. 어머니 그건 아니에요. 아버지한테도 그러니까 심지어 저희 시아버지한테도 약간 그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제가 진짜 너무 많이 눈치를 봤어요. 왜 저러지? 그러니까 내가 옆에 있으면 나를 좀 생각해서라도 좀 참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너무 막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제 앞에서 얼마나 면이 안 서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집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약간 제가 약간 역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어머니 뭐 그거 좀 얘기 좀 들어주면 어때서? 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어서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쪽으로 좀 기울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어머니가 살아계시니까 그때까지는 네가 참아라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어머니 얘기를 계속 앞에서는 들어줘요. 그리고 뒤에서 이제 남편을 토닥이죠. 그래, 여보 말이 맞았어. 근데 여보, 아까 전에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참아줬었으면 나도 좋았을 거고 어머니도 기분이 괜찮았을 건데 그러면서 약간 이제 어머니 편을 그 앞에서는 좀 들어주는 편이거든요. 여기는 완전히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바뀐 케이스. 맞아요. 아니 근데 저는 여기가 그 케이스랑 좀 모르겠는 게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잘해주겠다는 게 지금 어머니가 살아계 생전에 어머니 앞에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화를 내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조율할 수 있을 정도로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기다리라고 하는 건 그때까지 아무 짓도 안 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아니, 그렇지는 않은 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데 이제 아주 옛날 분, 그 밑에 이제 옛날 사람 이런 수준이 되는데 그때는 어머니, 시어머니, 시부모님이 며느리한테 뭐라고 말하는데 말씨 토시 하나 다는 것 자체가 불경죄예요. 아니 앞에 나서라는 게 아니라 아내를 달래줄 수 있는 거잖아요. 친구 방에 가서는 둘이 가서는 야 근데 마음 달래 이거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저렇게 앞에서는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안 되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어머니 돌아가시면 잘해주겠다는 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위로할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레퍼토리가 저는 정말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야, 사시면 아니, 얼마나 근데 사시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사시겠니? 우리나라는 근데 어머니들이 너무 오래 사시거든요. 아니 그걸 갖고 뭐라고 하면 사실은 어머니도 그렇고 이제 아버지 90살, 100살 돼도 안 돌아가시는데. 아니 돌아가시라고 그걸 비는 게 우리가 아니고 늦는데. 그러니까 많은 남편들이 자기는 이게 그러면 기존에 그럼 어머니는 몇 살 안 사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곧 돌아가신다. 야야야 이제 지금부터 너 알죠. 잘해 이게 그건 아니고 아니라 같은 얘기라도 야 그래도 어머님이 고생하셨으니까 좀 세대가 다르잖아. 그냥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이러면 될 텐데 야 우리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다. 우리 할머니는 대단하셨다. 야 너는 지금 이 살림도 아니고 사셔봤자 얼마 사시겠니? 근데 그때 어머니가 50몇 살이시면 또 다른 얘기인데요. 우리 남편은 막아주거나 방패하는 게 아니라 둘한테 조용히 폭탄을 던져요. 시어머니한테 가서는 시어머니 욕하고 저한테 제 욕하고 테러범이네요. 공평하네요, 근데 양쪽에다가 다. 서로가 제 앞에서는 서로가 뭔가 잘못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 아까 VCR에 본 저분 사례는 예. 그 어머님이 굉장히 좀 너무 지나치게 세셨어요. 그랬을 거예요. 그 장을 보러 가도 시간을 정해가지고 거기서 뭐 10분만 늦어도 벼락이 떨어지고 그 며느리를 쉴 새 없이 돌려대는 거예요. 일하러. 그러니까는 이 남편이 미안하니까 이제 미안한 걸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 그 당시에는 한 미안해서. 번도 방패막이가 되어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시면 잘해줄게 그랬던 사람인데 과연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변화되기는 어려워요. 그 아저씨 우리랑 친하잖아요. 요즘 똑같이 그렇게 좋은 소리도 이렇게 한 번, 두 번 들을 때 자꾸 들으면은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이렇게 생각하듯이
물론 부모 입장에서 조금 고칠 부분이 있고 지적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아들이 간혹 크게 섭섭하지도 않은 얘기인데 나를 지적한다든가 아니면 나도 지금 상황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고 있고 다 아는데 아들이 중간에서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짚어주고 그러면 조심해. 그게 이해는 하지만 섭섭하더라고 선생님. 섭섭해요. 그 이해 싫어요. 이해를 하는데도 싫으면 안 된다는 섭섭해. 거예요. 왜냐면 그 아들은 생존을 위해서 그러는 건데 그게 왜 엄마가 싫어요? 그게 만일에 그러지 않으면 그 남자가 집에 들어가서 살기가 힘들어. 더 그러니까 힘들고. 아까 선생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나는 나의 역할만 하면서 지키지만 섭섭한 거는 섭섭한데 어떻게 안 섭섭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섭섭한 거는 나도 막 이해는 해요. 나도 이제 뭐 이제 장인 역할도 하게 되고 좀 있으면 이제 시아버지 역할도 하게 될 텐데 서운한 거는 우리 몫이고 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서 사이를 나쁘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역할은 어른이 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지, 못 안 하죠. 그래서 요즘에 내가 와이프한테 하는 얘기 30년 지나고 와이프는 이제 자기는 이제 인생의 전성기에 올라가는 거고 엄마는 시들어가는 나이인데 언제는 엄마가 서운해하다 그러면 내가 와이프한테 그 얘기는 해요. 너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젊죠. 80 노모에 비하면 그러니 네가 좀 참아라는 얘기를 이제는 하죠. 근데 옛날에는 그전에는 엄마 보고 참으라 그랬어요. 엄마 보고 참으라고. 왜냐면 시어머니가 기세가 등등하고 며느리는 갓 돌아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저는 궁금한 거는 왜 시부모님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 시부모님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게 되게 그거는 아니 정말 김우 씨가 진짜 요즘 세대 분들은 아니에요. 그럼 김우 무서운 씨가 시어머니 한번 소개시켜 줄까요? 그렇지. 운이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시어머니를 그때도 잠깐 얘기했을 거예요. 어머니가 굉장히 세련된 분이에요. 네네네. 자기는 시집살이를 호되게 했는데 호되게 한 시어머니가 그걸 그대로 내리는 사람이 있고 이 악습은 내 대에 끊어야겠다. 끊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운이 좋으신 거예요. 거기다가 그건 네, 세대랑 동반인 거예요. 상관없더라고. 남편분하고 어머니가 사이가 안 좋음으로써 본인이 혜택을 받는 아싸. 그것도 있어요. 아주 예. 강경하게. 저희도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사실은 그 시집살이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나중에 뭐 할머니 돌아가실 때는 뭐 되게 그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눈물 많이 흘리시면서 좀 더 잘해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하셨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 아예 기계적인 중립을 유지하시는 분 있어요. 나는 엄마 편도 안 들고 와이프도 편도 안 들 거야. 안 들린다, 이거. 그래서 아무도 그냥 간섭을 안 해버리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이게 가장 최악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양쪽에서 공격을 받아요. 최악이에요. 양쪽요. 중립. 어느 쪽으로 그건 말이 중립이지 중립이 중립이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길을 흰 안 하는 그 거지. 순간 최악이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가만히 있는 거는 최악이고 뭐 어느 편을 듣면 뭐 상대편한테 어차피 한 소리 듣긴 하겠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딸이 셋이고 제가 아들 하나인데 딸들보다 오히려 제가 더 애교도 많이 부리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내가 어떻게든 풀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와, 자신 그래서 있구나. 어머니가 예를 들면 뭐 며느리한테 뭘 얘기를 그래, 약간 소란 얘기를 소개팅이네, 하시거나 맞아. 이러면 아유 어머니 그럴 수 있는데 뭐 이렇게 하니까 세대가 바뀌고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좀 어머니 참으세요라고 그 순간에는 며느리 편을 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해야죠, 그럼 당연히 엄마가. 어머니 표정은 당연히 안 좋아지시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장가가기 전에 그렇게 잘했던 그러면 아들이. 다시 가서 저 혼자 몰래 가서 어머니를 풀어드려요. 그러면 또 이제 잘 자고 와서 또 이제 애교 부리고 아이 또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면 또 풀어지신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맞아. 비누 씨가 시어머니가 나쁜 시어머니랑 갈등이 뭐예요라고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요즘도 고부 갈등 때문에 이혼하러 온 분이 근데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고부 갈등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의 남편의 태도나 역할이 그것 때문에 사실 맞아. 이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부 갈등은 사실은 뭐 아무리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게 아예 없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딸 같은 며느리 얘기하지만 딸 같게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요. 항상 그건 어떻게 보면 욕심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갈등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남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잘 해결돼서 그냥 유지가 되는 집안이 있고 남편이 그걸 부풀려가지고 오히려 풍지박산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시어머니가 시어머니 역할을 내려놓는 순간 되게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누 씨는 정말 시집을 잘 간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딱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동침의 시어머니들을 모셔야겠다. 보신 적 있죠? 우리를 모시면 예. 사실 실제로 지금 이 고부지간에 그렇죠? 또 시아버지와 그 며느리 같이 살고 있는 거는 아마 여기서 지금 유일하게 지금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예. 한 집에서. 한 집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근데 오히려 시어머니의 그 잔소리라든가 그런 거는 우리 집에는 전혀 없어요. 하지만 없고 오히려 거꾸로 오히려 그 며느리한테 오히려 내가 잔소리하고 시아버지가. 간섭하는 게 오히려
저예요. 아시는군요. 제가 네 알죠. 근데 아는데 그거를 집사람은 성격 자체가 그래가지고 전혀 관심도 안 두고 그 집 살림 보지를 그렇지 걸어가지도 않고. 네 살림이니까 네가 알아서 네가 죽이 됐든 밥이 됐든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딱 해서 그냥 전혀 간섭을 안 해. 근데 나는 내가 성격이 또 안 그렇다 보니까는 내가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게 내 눈에 보인다는 얘기야. 그게 안 보이면 괜찮은데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은퇴하고 나니까 시간이 많잖아. 요즘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요즘 우리 강의도 지금 또 스탑돼 버리고 나는 이제 우리 어머니가 너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사실 우리 아내가 시어머니를 몰라요. 시집살이를 못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며느리한테도 자기가 시집살이 해봤으면은 야 이게 어떠고 저떠고 이렇게 해서 좀 살림에 간섭도 하고 뭐 이렇게 할 텐데 전혀 자기가 시집살이를 안 해보고 나서 며느리를 보다 보니까 며느리가 너무 이쁜 거야. 아무것도 안 시키고. 너무 이쁘고 며느리만 봐도 우리 집 사람은 좋아 그냥. 며느리만 봐도 너무 좋아. 야 어떻게 저러? 그러니까 나보고 그래. 내가 이제 뭐라고 여보. 그러면 좀 한번 얘기 좀 해. 이제 내가 이제 직접 하시는구나. 그걸 내가 이제 먼저 얘기를 하지. 당신이 좀 그 얘기 좀 해. 내가 왜 해? 당신이 하게 되면 나보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 아이고 아니. 지금 세상에 시대가 언젠데 왜 그걸 갖고 그렇게 해서 그걸 며느리한테 왜 그런 걸 그러고 오히려 나한테 우리 집사람이 오히려 나를 나무래요. 이제 그러한 이 시어머니 밑에서 우리 아기가 있다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정말 나는 그래. 우리 며느리가 복을 타고난 거야. 아니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다면서요. 그 집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다면서요. 시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잘해줄게. 시아버지가 너한테 잘해줄게. 오늘 이제 저희가 청국장 명의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청국장이 사실 이렇게 금방 뭐 3분 만에 3분 청국장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죠. 얼마나 많은 인내와 시간이 필요해. 근데 살면서 이분은 그보다 더 큰 인내와 시간이 필요한 일들이 정말 많았다고 해요. 오늘 진짜 기다렸어요. 우리 서문래 마담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간 생이별했던 남편이 죽을 때 다 되었다. 생이별은 아니지. 돌아왔다. 생이별은 죽어야 생이별이고. 그냥 그냥 놔두고 그냥 새파랗게 젊은 나를 놔두고 그 외국에 가서 여행사 하면서 30년 동안 날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는 외국 가서 여행사를 하겠다 그래서 그래라 그러고 나는 이제 취미가 된장 담그는 게 취미라서 된장 담가서 직원들인데 나눠주고 이렇게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잘한다 하고 이래가 진짜 제가 칭찬에 되게 약해요. 칭찬하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담가가 또 주고 하니까 돈 10만 원 딱 어떤 집에서 직원들 고기 사주라고 주는데 그 돈 10만 원에 내가 혹 가가지고 엄마 이거 해가 팔면 돈 많이 나오겠다 이래가 양로원 지으면 되겠다 이래 딱 생각하고 했는 게 오늘날 여행사 사장이 된장 아지매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영감쟁이가 가가지고 30년 내가 농원에서 그렇게 해서 나무 심고 뭐하고 잔디 심고 뭐하고 막 이래 껍데기가 다 뺏겨지면서 일할 때는 쳐다보지도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다 먹고 그러니까 다 빈몸으로 딱 왔어요. 왔으면 오면 우양니까 그래도 할 수 없잖아요. 왔는데 그냥 와가지고 그냥 보통 남자들처럼 살면 괜찮은데 제가 혼자서 30년 동안 토울처럼 살던 방 커다란 그 밖에는 찻방도 차려놓고 나는 내 혼자서 즐겁게 살았어요. 혼자 살면서 막 음악도 듣고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냥 혼자서 막 옷 다 벗고 다녀도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이제 딱 그 양반이 왔는데 한 보름쯤 되니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방을 자기가 써야 되겠대요. 아이고야. 그 안방 내줬어요. 그래서 내가 문간방으로 탁 나오고 안방에 있는데 텔레비가 그 방에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일기예보도 들어야 되고 장독을 열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9시 뉴스는 세상 돌아가는 건 봐야 되잖아. 그걸 보는데 자기가 자고 싶으면 날 보고 나가라 그래요. 나 불 끄고 나가라. 나 잔다. 관화장이 뭐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나와 자요. 그리고 제가 문간방이니까 자기가 들랑거릴 때 내 방문을 거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데서 살아요. 그리고 4년 동안 이때까지 안고 다니는데 아침에 10시 반에 나가면 딱 어떤 데는 요새는 왜 그런지 코로나라서 그런지 한 달 전부터는 좀 일찍 들어오는데 맨날 10시 반에 들어오는데 진짜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우리 부처님 말씀에도 하루 일 안 하면 밥 주지 마라 그랬어. 근데 당신은 어떻게 맨날 먹고 놀면서 그러냐고. 그럼 나는 뭐 하느냐 이래요. 뭐 저 꽃에 물이라도 줘라. 그랬더니 그 꽃에 물을 한 열을 줬어요. 그러면 생색이라는 생색 다 내고 자기가 물 주니까 꽃이 빵긋빵긋 이거야. 바쁠 때 요새 장 맞아가지고 물 안 주잖아요. 물 안 주는데 그런데 막 그 미워가지고 막 그래도요. 그 있잖아요. 목은 또 칠먼저 모가지 같이 해가지고 여기 머리는 여기가 늙으면 좀 뺏기잖아. 수치 없고 막 이래 뻘거무리하게 해가지고 먹고 살겠다고 이래 먹는 거 보면 또 치근하고 불쌍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쌍하게 생각을 하고 나중에 그 우리 영감같이 그런 서름 안 받으려면 그렇게 뒤로 말로 보지 말고 정신 차려라. 살아라 이거 정신 차려. 그러니까 여자들을 좀 보담아줘. 그렇게 콕콕 접어가지고 편지 접어놓듯이 접어가지고 그게 추억이 되게 하지 말고 아픈 추억이 되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살아보기 그렇더라. 오빠야 그래요 안 그래요? 맞다. 맞죠? 예. 지금 이제 너무나 큰 이야기를 하셔서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얹기가 지금 무서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는 그냥 없어요. 부족지어입니다. 그러니까 부족지어. 여러분들이 혹시 배우자에게서 받은 그러니까 이렇게 큰 이야기가 아니라도 지나가면서라도 그냥 툭 했는데 나한테 난 그게 그렇게 잊혀지질 않는다 하는 상처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순간들, 사건들 그런 거 혹시 있으세요? 우리 가족끼리 이제 외식하러 가자고 고기 먹으러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고기를 다 계속 구웠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배들이 불러온 것 같아서 이제 다 먹으려고 고기를 딱 올리는데 우리 남편이 우리 이제 배불러 이제 그만 굽지 이러는 거야. 우리 뚜껑이 확 열리는 거예요. 와 이게 숯불을 하시고 근데 제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는데 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었고 그래, 저희 남편은 다른 기억을 사람은 하고 있었던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게 되게 반성해야 되는데 제가 싸우면서 그 얘기를 했대요. 이때 딱 한마디가 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야, 넌 점점 별로야. 대박 세다 이거. 나 왜 나보고 안 돼? 나 지금 여기 소름 쫙해졌어. 이거 처음 듣는 얘기야. 약간 새로. 싸우면서. 근데 이게 진짜 반성해요. 저 지금 진짜 반성해요. 왜냐면은 아니지 그렇게 표정 연기를 또 좀 잘했겠어? 배우니까. 근데 정말 화가 났어요. 화가 났는데 그래서 남편한테 점점 더 별로니까 남편이 그게 서운하대요. 그 말이 너무 속상했대요. 아니,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아직까지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는지도 모르겠는데 넌 점점 별로야라는 얘기를 생각 안 나지. 그 요즘에 뭐 이제 뇌과학이 워낙 발전돼 있기 때문에 기억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기억이라는 사실도 보면 실제로는 자기 머릿속에서 왜곡이 되게 많아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조작이 자기 스스로 조작도 하고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하고 미화시키기도 그렇게 믿어, 하고 또. 뭐 또 더 이제 과장시키기도 하는데 제가 우리가 다 남녀가 다 보고 또 특히 가정주부 여성분들이 많이 보니까 하는 얘기예요. 남편이 서운하게 한 얘기가 있을 거고 잘못한 일이 있을 거예요. 현명한 분이라면 잊어버리는 게 나아요. 그거를 기억하잖아요. 그러면 기억이 점점 왜곡돼 갖고 그게 나중에 안 좋은 쪽으로 가요. 그러면 그렇게 기억을 하고 싶으면 남편이 해줬던 10년 생일 이벤트만 계속 기억해. 그럼 내가 행복한 거예요. 원장님 참 어르신 말씀인데 네. 그게 마음대로 되지 그렇죠. 않는 게 인간이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라는 게 나 이 기억 안 할 거야라고 지울 수 있으면 이 세상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아니 예를 아니, 들면 지금 그리고 남자분들이 하는 그래, 얘기가 성격이 뭐냐면 다 다르듯이. 아니, 성격이 다르다고 해서 예. 여자들이 하고 있는 그 지금 막 불만을 얘기 들으면 남자들은 보면 홍림 씨나 뭐 다 물이 매한가지예요. 다 따져 놓으면 나도 일기창한 거는 쓸 만큼 잘못 서운한 게 있을 거예요. 그치, 있어. 근데 생각이 안 나. 토탈리 항상 보면 되게 뭐 그래도 아무리 화가 나도 밥은 꼭 챙겨주고 뭐 그 정도 해줬으면 나머지 사소한 잘못된 걸 그냥 기억을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그 선생님이 잘못한 거 하나만 들어보죠. 제가 잘못한 거요? 예. 제가
잘못한 거요? 난 솔직한 얘기로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만 딱 하나만. 그래서 내가 작가한테 우리 와이프 전화번호를 가르쳐 줄 테니 이 얘기를 들어보고 이 얘기를 하면 내가 그 얘기에 대해서 진위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는 있다. 근데 내 기억에는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진짜 없어요? 뭐 별로 작가가 다시 전화 안 한 걸 봐서 와이프랑 저희가 뭐 자료 모으고 있습니다. 네. 특집을 한번 하루를 다 하면서 잘못한 아니 거를 하루에 안 되고 추석 때 예, 2시간 반으로 예. 더 시원해진 속풀이쇼 동치미. 궁금하시죠? 보고 싶으시죠?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놓치지 마세요. 꼭이요.